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민우라고 그러고요. 25년 동안 역사 교사를 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역사 정의와 친일 문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활동을 하고요. 인천 민주화운동 계승사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부평 일동에 살고 있는 박명식입니다. 부평에서 5대째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문화원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병창의 역사, 그 다음에 캠프마켓, 미군 부대의 역사를 그걸 이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같이 이렇게 거닐면서 회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작품이고요. 이제 여기가 조병창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 이름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처음에. 그리고 거기에 강제동원의 역사, 침략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거를 헐면 그냥 그런 역사는 다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존해서 그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다시 교훈으로 삼는 그런 장소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벌써 잊혀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다 지하로 사라지겠죠. 거기 대부분 이제 그 부평에서 시민 활동을 했던 분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분들인데 목회자도 있고 뭐 일반 그냥 교사 했던 또 분들도 있고요. 그냥 일반 시민도 있고요. 저도 주민으로서 참여한 건데요. 거기서 저는 60년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조병창에 대해서 연관이 계시고 아버지도 캠프마켓, 그 당시는 에스캄 시티라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특히 조병창 병원 내지는 주물공장에 대해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역사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역사는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가져서 그런 흔적을 남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봄. 겨우내 웅크렸던 자연도 기지개를 켜는 모양입니다. 나무에 새소리 돋았네. 어떻게 이렇게 계절을 알고 나올까? 진짜 신기하다. 자연 속에 들어와 걸어보니 작은 변화도 참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와, 상쾌하다. 도심 속의 공원은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 공간이자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태어난 고향 인천 부평에 왔는데요.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니 그대로인 듯도 하고 아마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에 추억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부평 미군부대 반환운동 인간띠 있기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인천의 조병창 허물어지느냐 안돼 안돼 국민이 조명창을 지킨다. 인천 부평 곳곳에 서려 있는
아픈 역사 현장에 대해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철마산과 만월산을 축으로 이어지는 도시. 숲과 공원이 잘 어우러진 녹색도시 부평. 유구한 역사와 풍물과 문화가 꽃피는 문화도시 부평. 오늘 저는 부평 캠프마켓 옆에 있는 오래된 철길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미군 부대에 맛있는 빵을 구워 보급하는 미군 군수지원사령부 정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게이트 2 마켓 메인 게이트. 미군 군수지원사령부 정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미쓰비시 공장터였고 광복 후에는 미군이 사용하다가 한국군이 주둔해왔다. 2002년 조성한 공원으로 넓은 잔디 광장과 수목이 어우러지는 부평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다. 오래된 수목이 잘 조성되어 있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 가운데 공원이 있어 쉽게 자주 올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죽음과 모멸을 넘어 이제는 평화의 꽃으로. 인천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 해방의 예감. 아, 이게 분유자상이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고등학교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뵈갖고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저 한국사 알려주셨잖아요. 선생님한테 제가 한국사를 배웠었는데 이제 부평 공원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여기 부평공원에 특히 이쪽 이제 두 개의 그 조각상이 있는데. 아, 네, 소녀상이나 이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그 상에 대해서 소개 한번 가능하실까요? 먼저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이원석 작가라고 하는 분이 조각한 그 강제징용 부녀상인데, 그 부녀 여성은 소녀는 바로 지금 생존해 계신 지영래 할머니인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예 할머니, 저희 시어머님이십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때 당시 나이가 해서 다 정신대에 이렇게 착출해 간다고 이름을 다 적어 가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직장에라도 공장에 들어가면은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조병창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학교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죠. 그러면서 의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공장에서 그 군수 물건, 그 탄알이나 뭐 이런 군수 물자를 만들면서 다친 많은 조선인들의 그 팔 다치고 뭐 다리 다치고 팔 부러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드는 거죠. 아시겠죠? 다 같이 크게 외쳐주십시오. 평화는 스스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부평공원이 부평평화공원으로 해방의 예감 열려라. 하나 둘 셋. 자, 다음 주에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라자 뜨거운 행세 흔들리지 말자. 앞으로 나오시는 거 그렇죠? 잠시만요, 여기요. 여기 좀 와주세요. 소녀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영현 씨인데 이분은 당시에 히라가 상공이라고 하는 그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했는데 거기에 송치호라고 하는 분이 같이 일했던 분이 이분이 소개에 의해서 조선 독립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대. 조병창에서 독립자금으로 모은 돈을 여러 차례 성냥갑에 잘 넣어 약속된 시간에 부평 어느 장소로 나가면 넝마이가 다가와 담뱃불 좀 빌립시다 라고 말을 건넸고 그것은 그들만의 암호였던 것이다. 이분들이 무기 공장에서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공정을 파악해서 이걸 가지고 독립운동에 무기를 쓰기 위해서 몰래 잠입을 해서 그것을 탐문하던 도중에 발각이 되어서 두 분이 지금 이제 그 오순환, 황장현 이 두 분이 목고를 치르셨고 이분들은 독립유공자로서 이제 공개가 되셨습니다. 옆에 있는 소녀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일제강점기 소녀들이 중국 또는 동남아로 끌려가서 일본군 위안부가 됐었는데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그랬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소녀상, 이것을 시민들의 모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각상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역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하고 끝끝내 극복해야 할 역사입니다. 조병창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무기 공장입니다.
부평 미군기지는 일제감정기 무기공장 조병창이었습니다. 일제는 중일전쟁에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 조선사라 1만 명 이상을 강제 동원하여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같이 부평 미군 부대의 조기 반환 인간띠 잊기 행사를 기억하며 부평 캠프마켓 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제감정기 부평에 들어선 일본 육군 조병창 해방 후 일본 육군 조병창 자리에 부평 미군기지 에스컴시티가 세워졌습니다. 부평 미군기지를 되찾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2019년 12월 우리에게 돌아온 부평 미군기지. 인천 시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이 현재 활동하고 계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부평 캠프마켓, 예전 거기가 일본 육군 조병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품으로, 주권이 행사되는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가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자 하는 뜻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확히 부평 캠프마켓은 어떤 건가요? 예, 부평 캠프마켓. 거슬러 가면 이 100년 전에 여기 부평 일대는 다 논밭이었어요. 부평 평야였어요. 근데 1920년대 일본 제국지 우리 한국 식민지 시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 육군의 그 훈련장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그러다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륙 침략을 하게 되면서 그 병참기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거기에 일본 육군 조병창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의 그 100만 평 정도에 한 1만 명의 그 노동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의 9천 명이 우리 이제 조선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거의 1000여 명이 가까이 끌려와서 일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 조병창으로 쓰다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미군이 진주하게 되죠.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 미군이 들어오게 되고, 아마 그날 내지는 그 다음 날 이제 9월 8일 내지 9월 9일 날 똑같이 일본 육군 조병창 그 옷을 미군이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미군 부대가 그렇게 신설이 됐나요? 오늘날 이렇게 그 부평 캠프마켓이라고 한 것은 그때보다는 이제 49년도에 미군이 다 떠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근데 아시겠지만 50년 전쟁이 발발하고 50년 9월 15일 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미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53년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가 미군 기지로 이제 이렇게 개발되죠. 그러니까 그 100만 평 터에 전체 그 구역을 7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뭐 캠프 그리스, 캠프 아담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전체의 명칭이 에스컴 시티라는 거예요. 에스컴이라는 거는 미국 군수 지원이라고 하는 영문의 약자입니다. 시티라고 붙었던 것은 왜 시티냐? 여기 주소는 대한민국 주소라기보다는 미국의 주소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에스컴이라는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국민들은 여기에 우편번호를 쓰거나 그 주소를 쓰면 이쪽으로 나와요. 각종 편지나 뭐 소포나 할 것 없이. 그 72년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고 뭐 이러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죠. 이사단이 철수하게 되면서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는
다 그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 부평 캠프마켓만 남게 되죠. 말 그대로 마켓이잖아요. 네. 시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근무했던 군인들, 군속들, 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켓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게 마지막에 남았고, 최근에 그 마지막까지 남았던 것이 제빵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에도 미군 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기에 근무하는 미군들과 군속이 먹을 빵을 바로 이 부평 캠프마켓 빵 공장에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배송해 왔죠. 그러다가 그렇죠. 작년 말에 이제 이 빵 공장마저 이제 평택 미군 기지로 이전하면서 미군 관련 시설은 이제 없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에 반환되는 일정들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조병창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 조병창은 일본 그 열도 내에 그 6곳, 그 다음에 한반도에 한 곳, 그 다음에 만주에 한 곳, 이렇게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만주에 있는 곳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는 원래 2곳이 있었습니다. 부평과 평양. 일본 육군 조병창 제1제조소가 부평인 거고요. 제2제조소가 평양에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다 폭격을 맞아서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내에 6개 있었던 조병창 건물은 실제로 사실상 없어진 거나 진배가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이 한 곳인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일본 국민들에게 그곳을 개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어찌 보면 제국 침략의 역사를 감추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그런 생각 때문인지 일본 국민들에게도 그것을 개방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한 곳이죠. 이제 현재 부평에 혹시 그 일본 육군 조병창과 이제 좀 관련된 건물이 아직 남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부평역에 내리면 이쪽을 북부역이라고 반대편을 남부역 쪽이잖아요. 네네. 그 남부역 일대를 뭐라고 불렸냐면 지금도 삼릉이라고 부릅니다. 삼릉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석삼자의 능자인데 네. 일본말로 그게 미쓰비시라는 의미입니다. 일본말로 미쓰비시. 네, 미쓰비시. 삼릉이라고 부른 이유가 그 일대가 당시에 미쓰비시 제강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사택, 조선인 노동자들의 조그만 주택들 이런 것들이 거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미쓰비시 줄사택이라고 남아있죠. 네. 그 노동자 건물이랑 다 남아있는 그렇죠. 건가요? 당시에 전형적으로 이렇게 줄사택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서 줄사택으로 부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이 남아 있어서 최근에 다행스러운 거는 부평구에서 그거를 보존하겠다 이 결정을 내려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사택은 1939년 히로나카 상공이 병참 기지화가 진행 중이던 부평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만든 노무자 주택으로 일본 육군 조병창 공장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조선인들. 해방 이후 징용 노동자들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삼릉이라는 마을 이름이 사택 건물들과 함께 그대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진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미쓰비시 줄사택은 붕괴되고 있다.
또 하나는 네. 어디냐면 산곡동. 산곡동이요? 산곡동에 지금 롯데마트 있잖아요. 산곡동 롯데마트. 네. 그 건너편. 원래는 조병창이 아까 100만 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일대까지 모조리 다 일본 육군 조병창이 있고 그 건너편은 누가 살았냐? 여기 이제 조선인 노무자들도 아직 9천 명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네. 학생들 빼고 나머지 거의 8천 명의 그 사람들이 일했던 곳이니까 그 가족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거를 했겠어요. 그렇죠. 거기도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 살던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도 전형적으로 영단 주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조만간 철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들어가서 거기는 지금 뭐 남기겠다는 계획들이 없습니다. 그럼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곧 철거될 그렇죠. 예정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영단주택은 경인기업 주식회사에서 건립한 구사택과 조선주택 영단에서 건립한 신사택이 공유하고 있다. 인천 육군 조병창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한 주택지로 대개 산곡동 영단주택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일제에 의하여 공업도시로 급부상한 부평에 대규모 공장과 사택 건립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변화상이 남아있는 영단주택 또한 재개발의 흐름 속에 사라지고 있다. 이제 조병창이 온다면 꼭 봐야 되는 건물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직 이제 가장 많이 남아있는 D구역의 경우에 있어서 70여 개 건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그 의미 있는 건물일까 좀 더 알아봐야 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으로는 대표적 건물이 2개다. B구역에 바로 이제 일본 육군 조병창 건물, 조병창 병원 건물, 그 다음에 이제 D구역에 주물 공장이 있습니다. 네. 밖에서도 멀리서 보여요. 왜냐하면 쌍굴뚝이, 2개의 굴뚝이 높이 솟아있는 건물이거든요. 말 그대로 거기서 각종 쇠붙이들을 녹여서 그 조병창에서 각종 도검류나 총포류를 만드는 그 쇳물을 제공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 2곳이 이제 가장 그 의미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병창 병원 건물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는 일본이 그 패망하면서 떠나면서 미군이 진주했다고 그러잖아요. 미군이 진주하면서 그대로 그 병원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 네. 그 위수병원으로 그대로 써요. 382 위수병원으로 썼고 거기서 국군 간호장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방부의 역사를 보면 간호장교 이제 지금 대전 유성에 있거든요. 그 국군 간호 사관 학교가. 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부평 이 병원 건물에서 그 국군 간호 사관 학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1948년 9월 13일 인천 부평 캠프마켓 내에 있던 382 위수병원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4명의 간호사 중 한 명인 이창화 씨가 간호대 대장 디필 라우러 소령에게 학위를 수여받는 장면으로 출처는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진 캠프마켓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은 이곳을 정말 그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그리고 우리들의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의 역사,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아울러 또 생태도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으로 이걸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단지 이게 어떤 부평만의 자산은 아니잖아요. 왜 네. 그러냐면 일본 육군 조명청이라는 게 부평 그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거는 인천시만의 자산도 아니고 그거는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어찌 보면 그 세계적인 자산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나아가서 세계 문화유산까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의 조병창 허물어지느냐 안돼 국민이 조병창을 지킨다 조병창을 지킨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약간 조병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캠프마켓 비구역 담장. 캠프마켓 담장은 외부와의 단절을 대표하는 시설물로 지난 80여 년간 대한민국의 영토이면서도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담장 일부를 보존하여 역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상징적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 이 공간이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었구나. 어두운 역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 못 얘기하는 게 좀 아쉽기만 하고요. 철거는 역사를 지우는 겁니다. 같이 그런 역사 문화 공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같이 좀 그런 노력을 해가자. 그냥 무관심하지 말고 좀 공감만 해줘도 됩니다. 공감만 해.